돌잔치 날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힌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외면한 아들. 하지만 2달 뒤 그 며느리는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메우고 있었다. 여름의 끈적한 습기 탓일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예감 때문일까? 박말수는 창가에 앉아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선 벌써 매미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내일은 첫 손자의 돌잔치. 그 누구보다 설레야 할 밤이었다. 하지만 말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손끝이 얼얼하게 저렸다. 그 느낌은 분명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 말수나, 너 왜 이렇게 예민하니? 그냥 피곤해서 그러는 거야?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의 며느리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조금씩 찌푸린 미간, 짧게 끊긴 말투,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던 그 시선. 은정이는 분명 무언가를 참는 얼굴이었다. 며느리 은정. 처음 봤을 땐 이 시대 여성답게 당차고 똑 부러진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결혼 5년째, 손자를 낳은 뒤부터 그녀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시댁 행사엔 늘 바쁘다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섰다. 말수는 속상했지만 참고 또 참았다. 어머니는 어머니고 애 엄마는 애 엄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가족이었다. 그녀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고 그게 어머니로서의 도리라 믿었다. 내일 잔치에는 사돈네도 오고 이웃들도 온다. 1살 생일인데 혹시나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나. 아들 재호는 늘 중재자였다. 은정이가 짜증을 내도 본인은 모른 체하며 그저 웃기만 했다. 그 미소가 때로는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잔치 음식이 가득 들어찬 칸칸이 그녀의 정성이 배어 있었다. 떡은 직접 주문하고 국수는 이웃과 함께 준비했다. 손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이젠 나도 내 아들보단 손자 생각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된 건가. 혼잣말을 내뱉으며 눈가에 주름을 쓸어내린다. 그 순간 스마트폰에 불이 들어왔다. 문자 한 통. 은정 내일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조용히 있어주세요. 짧은 메시지.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말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2 손을 모아 눈을 감았다. 기분 탓이 아니었다. 내일 뭔가가 벌어질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는 무너지지 않을 준비를 해야 했다. 한낮에 햇살이 뜨겁게 쏟아지던 2025년 여름의 토요일. 돌잔치가 열리는 고급 뷔페 연회장은 풍선 장식과 플래카드로 가득 꾸며져 있었다. 우리 민유 첫 생일을 축하합니다. 글귀 아래 환하게 웃는 손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박말수는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에 나와 테이블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었다. 떡 케이크는 잘 도착했는지, 사진 배너는 기울지 않았는지, 화환은 사돈 측보다 작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게 손자를 위한 마음이자 아들 가정을 위한 체면이었다. 그녀는 깔끔한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직접 짠 레이스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초조한 듯 자꾸만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깨문다. 그때 은정이 도착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도시적이고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모습.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주변에서 어머, 며느리 미인이네라는 소리도 들린다. 말수는 가볍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은정아, 오늘날도 덥고 힘들지? 아이 안고 오느라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툭 돌리고 짧게 말했다. 지금 바빠요. 나중에요. 그 짧은 말. 그 짧은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손님 몇몇은 눈치를 보며 잔잔히 시선을 돌렸다. 그 후 몇 분 뒤 단상 위에서 돌잡이 행사가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고 아이는 천진하게 웃으며 펜을 잡았다. 재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우리 민우가 똑똑한 아이가 되겠네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말순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그녀는 아이가 돌잡이한 펜을 들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제가 손자에게 작은 축하 말씀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재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말은 없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입을 열었다. 민우야, 너는 우리 집의 기쁨이고 너를 보며 나는 또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었단다. 우리 아들, 우리 은정이 고생 많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이었다. 무대 아래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은정이 다가오더니 마이크를 탁 빼앗았다. 됐어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시끄러우니까 내려오세요. 그녀의 말투는 예의가 없었고 시선은 싸늘했다. 은정아, 나 그냥 축하하려던 거야. 사람들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이게 축하예요? 매번 어머니가 나서야 직성이 풀리세요? 은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손이 말순의 머리로 올라갔다. 그리고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다. 은정이 말순의 머리채를 그것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움켜쥐고 끌어내리듯 잡아당긴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과 비명이 동시에 터졌다. 사돈 측에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기도 했다. 그만둬 은정아, 뭐 하는 거야? 그제서야 아들 재훈이 다가왔지만 그가 한 말은 더 충격이었다. 엄마, 왜 자꾸 은정이 자극하세요? 그냥 좀 조용히 계시지. 그 말에 말수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혼자 서 있었고 주변은 침묵했다. 이마에 땀이 흘렀고 손수건은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그녀는 그대로 단상 위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단 한 명도. 단상에서 내려온 말수는 걸음을 뗄 수 없었다. 마치 다리가 돌처럼 굳어버린 듯 무릎이 덜덜 떨렸다. 한복의 치맛자락이 흔들리는 것도,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속삭이는 것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느릿하고 낯설었다. 이게 꿈이었으면. 속으로 되뇌이지만 뺨에 스친 따뜻한 바람조차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머리채를 잡힌 순간 이마 앞쪽이 욱신거렸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게 쑤신 것은 가슴이었다. 자신의 며느리, 손자의 어머니가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친정도 아닌 시댁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모욕한 것이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오며 고개를 푹 숙였다. 입꼬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기운이 맺혔다. 하지만 결코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제야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다. 이웃 아주머니였다. 하지만 그 말도 그녀에겐 칼날처럼 들렸다. 괜찮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 재훈은 멀찍이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의 얼굴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단지 피곤한 표정과 멍한 눈빛뿐. 재훈아. 말수는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녀의 손등 위에 떨어진 손수건이 눌린 채 놓여 있었다. 하얗던 손수건은 구겨지고 밟혀 더러워져 있었다. 한 손님이 중얼거렸다. 아이고, 저 시어머니 망신 제대로 당했네. 그 말이 다른 누구의 비난보다 날카로웠다. 머리채를 잡힌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이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일이었다. 행사는 예정대로 마무리되었다. 사진도 찍었고 아이에게 축복도 주어졌다. 하지만 말순의 얼굴은 단 한 장의 사진에도 담기지 않았다.
은정은 끝까지 그녀를 외면했고 재우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연회장이 조용히 정리되던 오후 4시. 말수는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택시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엔 흐릿한 회상만이 맴돌았다. 첫 돌잔치. 아들을 처음 업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웃던 그날. 가족은 그렇게 언제나 따뜻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족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그 가족에게 외면당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이마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말수나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단단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을 위하지 않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돌잔치 이후 집안은 기이할 만큼 조용했다. 말수는 한동안 집 밖을 나서지 않았다. 냉장고에 가득했던 음식들은 조금씩 상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손자의 돌사진도 그대로였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의 내면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 아들 재훈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다. 문자 한 통, 안부 인사 하나 없이.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는 침묵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말수는 용기를 내어 직접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3번 뒤에야 재훈이 전화를 받았다. 엄마. 왜? 짧고도 무심한 인사. 그 목소리에서 따뜻함을 기대한 건 말순의 어리석음이었다. 그래도 이 엄마가 괜찮은지 물어는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말순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일은 은정이도 감정이 격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자꾸 앞에 나서니까 더 민감했을 수도 있고 그냥 서로 좀 조심하면 되는 문제지. 재훈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엄마가 자꾸 나섰다는 말. 그 말에 말수는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엄마가 참 못났지. 말수는 억지로 웃었다. 그러나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은 숨기지 못했다. 아들이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어릴 적엔 늘 엄마 편이었던 아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엄마 최고야를 외치던 그 아이가 이젠 아내 편만을 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손자 민우의 100일 때 찍었던 사진을 꺼내보다 말수는 무심코 장롱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아직도 자신 명의로 남아있는 등기 서류가 있었다. 그 집은 신혼 초에 말순이 사준 집이었다. 전세를 빼서 사돈네 대신 마련해준 아파트.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했다. 그래, 너희가 가족을 버렸다면 나도 나를 위해 살겠다. 그 길로 그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단단한 걸음으로 문을 열었다. 변호사는 그녀의 사연을 듣고 말했다. 명의가 아직 어르신 것으로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십니다. 임대차 계약도 갱신식이라면 조건 재조정도 가능하고요. 그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너무 오래 참았던 거겠죠. 이제 좀 덜 참고 살아보려 합니다. 그녀는 서류에 차례로 사인을 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단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다. 그날 밤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혹시 오늘 은정이한테 집 계약 건으로 연락하셨어요? 말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차례였기 때문이다. 여름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려쬐었지만 말순의 표정은 더 이상 지쳐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엔 분명한 결기가 서려 있었고 움직임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법률사무소에서 돌아오는 길 말수는 오랜만에 공원을 걸었다. 아이들과 강아지들, 산책하는 부부들. 모두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그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나? 그녀는 한 번도 며느리에게 크게 분노를 표한 적이 없었다. 늘 이해하려 애썼고 아들의 가정을 위해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인내는 결국 자신을 지우는 일이었고 그 결과가 머리채를 잡히는 모욕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 검색창에 조심스레 입력한 단어들. 명의 이전 철회, 전세 재계약 조건, 시부모와 며느리 갈등. 그리고 가족 내 불화의 법적 대응. 오래전 퇴직한 교사였지만 말수는 여전히 깔끔한 정리를 잘했다. 하나하나 자료를 정리하며 자신만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갔다. 첫 번째 단계는 등기 정리. 자신 명의의 집은 며느리 부부가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녀의 소유였다. 이제까지는 아들의 삶이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다시 되돌릴 때였다. 두 번째는 전세계약 조정. 전세계약은 곧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 시기를 이용해 새로운 조건을 걸거나 갱신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그녀는 손자의 양육권에 대한 준비도 해두기로 마음먹었다. 직접 양육권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자와 함께한 사진과 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작업 중 말수는 핸드폰 속 사진첩을 열었다. 작은 화면 안에 담긴 손자의 웃음, 그 아이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영상, 목욕 후 수건으로 머리를 말아주며 웃던 장면. 그 모든 순간이 고통과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말수님, 등기 이전 철회 가능성 충분합니다. 전세 계약도 갱신 거절 통보로 갈 수 있고요. 문제는 며느리 측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말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가 집에서 나가도 좋아요. 나가면서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 말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재훈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이번엔 좀 더 다급한 문장이었다. 엄마, 지금 은정이 화가 많이 났어.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야? 우리한테 말도 없이? 하지만 이번에도 말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서랍을 열고 오래전 고이 접어둔 가족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 남편, 어린 재훈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접었다.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 나를 나답게 만드는 삶을 살 거야. 그리고 그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집계약 해지 통보. 그녀의 침묵 속 계획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2025년 8월, 늦여름의 열기가 한풀 꺾였던 날. 박말수는 단정한 차림으로 구청 앞에 섰다. 한 손엔 서류 봉투, 다른 손엔 그녀의 지난 삶이 담긴 결심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진명의 이전 취소. 몇 년 전 아들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집 마련에 애를 먹을 때 말수는 자신의 예금과 남편 사망보험금을 털어 전셋집을 사들였다. 아들 이름으로 바꾸려던 절차를 밟다가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멈췄고 결국 등기는 본인 이름으로 남겨둔 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녀는 작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사인을 마쳤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그녀의 의사를 반영한 공문을 준비해두었고 변호사는 단호히 조언했다. 이건 단순한 집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경계, 선을 지킨다는 의미죠. 지금이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부부는 당연하다는 듯 그 집에 살고 있었고
그것이 사랑의 배려라고 착각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짐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은정에게 등기해제 관련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말순이 직접 보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은정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날 밤 재훈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엄마, 지금 이게 뭐예요?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집 누구 명의인지 알고는 있었지? 나는 그냥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것뿐이다.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으면 그냥 내버려뒀어야죠. 왜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세요? 그 순간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뒤통수. 내 아내가 내 머리채를 잡았을 때 넌 그 자리에 있었지. 그때 넌 뭘 했니?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길게 흘렀고 말수는 다시 차분히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평화를 위해 나를 망가뜨리지 않을 거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너에게 달렸지만 나는 이제 내 삶을 지킬 거야. 그녀는 전화를 끊고 거실 창문을 열었다. 늦여름의 바람이 조용히 집안을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부동산 사무소를 찾은 그녀는 전세계약갱신 거절서를 정식으로 발송했다. 그 서류가 도착하는 순간 며느리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오후 늦게 은정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정말 이럴 거예요? 손자까지 이렇게 만들 거예요? 말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 문장의 손자라는 단어의 순간 흔들렸지만 곧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손자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해. 그녀의 복수는 치졸하지 않았다. 불같지도 않았고 감정적인 안갚음도 아니었다. 그저 자존과 경계 그리고 사랑의 기준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었다. 이제 곧 그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군지 스스로 알게 될 시간이었다. 한여름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어느 오후 서울 외곽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앉은 한은정의 표정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테이블 위엔 계약갱신 거절 통보서, 퇴거 요청 일정, 그리고 명도소송 관련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게 진짜 어머님이 보내신 거 맞죠? 부동산 중개사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등기 명의도 계약서도 다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은정은 주먹을 쥔 채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설마 했던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렸다. 진짜 이 나이에 시어머니한테 쫓겨날 줄은 몰랐어. 다급하게 휴대폰을 들고 연락한 사람은 아들이 아닌 신우이였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다. 언니, 솔직히 그날은 좀 심했어요. 머리채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아니죠. 은정은 답을 하지 못했다. 그 순간의 감정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웃으며 말을 하던 그 장면이 기분 나쁘고 어쩌면 질투 같기도 하고 그 모든 감정이 얽혀 터져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은 그녀를 점점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전세 계약이 끊기면 이 집에서 나가야 했고 새로운 집을 구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통장 잔고는 매달 생활비에 아이 교육비까지 빠듯하기 짝이 없었다. 재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며칠 전 어머니에게 전화한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이 사람도 날 지켜주지 않는 건가? 은정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다. 시댁도 남편도 시누이도 모두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마지막 선택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에 잠시 말이 막혔다. 내가 전화를 다 하네. 말순의 말엔 쓴웃음이 섞여 있었다. 은정은 입술을 깨물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그날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정신이 없었고 감정이 격해서. 그런데 아이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면 너무 힘들어요. 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너는 지금 아이 걱정을 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쫓겨날까봐 무서운 거니? 그 물음에 은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전곡을 찌른 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지 자신도 모르게 들킨 느낌이었다. 나는 내가 내 머리채를 잡았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민우는 내 손자고 그애에겐 죄가 없지. 말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이 집에서 나가라. 하지만 민우는 계속 보고 싶어. 내가 아이를 데리러 갈 수도 있고 내가 데리고 와도 좋다. 하지만 조건은 하나야. 다시는 내 이름 앞에서 감정을 넘지 마.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주는 기회야. 전화를 끊고 말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가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모욕, 분노, 그리고 짧은 동정. 그녀는 복수 중에도 여전히 어른이었다. 자식과 손자 사이에서 경계를 지키는 어른. 다음 날 은정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퇴거 일정을 확인했다. 짐을 싸야 했고 아이를 위해 당분간 친정으로 가기로 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곳엔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공간이 있었다. 이제는 자신이 밀어냈고 잃어버린 자리였다. 한 달 후 여름의 끝자락. 박말수는 노란색 선풍기를 켜놓은 채 손자 민우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작은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할머니, 또 해줘요. 이거 슝. 민우는 어눌한 말투로 비행기 놀이를 재촉했고 말수는 그 작은 손을 조심스레 쥐며 아이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팔은 아팠고 허리는 뻐근했지만 그 따뜻한 체온이 너무나 소중했다. 며느리 은정은 현재 친정집에 머물고 있었다. 짐은 모두 정리되었고 말순의 집은 다시 본래의 정적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은정은 민우를 자주 시댁에 데려다 주었다. 말순은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고 은정이 스스로 손자를 안고 찾아왔다. 다녀오겠습니다. 은정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정돈되지 않은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낮아진 눈빛. 말수는 그런 은정을 문 앞에서 말없이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이전의 분노나 비난이 아닌 조용한 경계와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단호함만이 남아있었다. 민우야, 엄마 가신다. 우리 놀자.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말순의 뒷모습을 은정은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진짜 잃은 것은 집이 아닌 말순이라는 단단한 존재,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주던 안정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말순은 작은 손편지를 받았다. 민우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 위에 적혀있던 글씨. 할머니 좋아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그 한 줄의 말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아닌 바로 아이가 준 따뜻한 위로였다. 그날 밤 말수는 조용히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였다. 재훈아, 민우는 잘 크고 있다. 그리고 내 아내, 그 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는 아버지가 돼야지. 남편도 아들도 아닌. 재훈은 긴 정적 끝에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그날 내가 널 너무 아프게 했지. 그 한마디에 말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마음속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 눈을 감았다. 며칠 후 은정은 다시 시댁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민우 없이 혼자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민우를 지켜주셔서.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다만 선을 지키는 법은 이제 알았겠지. 은정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고 말순도 이젠 싸울 필요가 없었다. 이 복수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언이자 경고, 그리고 새로운 경계의 시작이었다.
손자 민우는 다시 돌아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고 말수는 조금은 단단해졌으며 동시에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참고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사랑도 분노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만약 이 일이 본인의 이야기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